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며칠 전인 5월 24일 일이었습니다. 경남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해군기지 사령부 부대에 기쁜 일이 펼쳐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간 소말리아 근해 아덴만에서 돌아온 우리 귀한 장병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곧 벌어질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해부대 최영 장군을 기리는 최영함에서 갑자기 호출이 터졌습니다. 폭발음이 났습니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때 부두 쪽에는 많은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 800명 정도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자기 아들, 6개월 만에 보는 자기 아들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가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가족들이 보는 그 순간에 그곳에 바로 콧줄이 터지면서 폭발음이 났습니다. 결국 우리 해병, 장병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한 장병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병장, 최종근 병장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면 곧 제대를 할 그런 사병이었습니다. 이 최종근 병장은 캐나다 유학도 한 그런 재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아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리고 곧 제대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제대 후에 계획을 잡을 것인지 희망에 부푼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버지 보는 앞에서, 부모님 보는 앞에서 이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됐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지만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정말 기가 찬 일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27일 날 연결식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연결식장에 정말 기가 찬 일입니다. 문재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도 나타나지 않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슬슬이 연결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라크든지 여기에서 숨진 장병의 유해가 다시 미국으로 송환될 때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밤이라도 그 공항에 나와서 거수 경례를 꼭 붙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귀중한 아들, 딸에게는 그 정도의 명예를 보상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에서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슈퍼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보훈 업무는 모든 정부 부처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업무라고 합니다. 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 면에서 그만큼 군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8년인가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1944년에 프랑스 노르망디 작전에서 라이언 일병이 프랑스의 적진에 고립됐다는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많은 인력과 그리고 장비 이런 것을 동원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라이언 일병의 형제가 4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형제가 이미 2차 대전 전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의 어머니 라이언 부인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모든 힘을 다하더라도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해야 한다. 이런 영화 스토리가 바로
라이언 일병과학입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면 반드시 보답을 한다. 이런 철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 아닙니까? 만일 비행기에 탑승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타는 것이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국가에 서비스를 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의 많은 유력 자제들, 그리고 지도층이 될 자제들은 반드시 일정 기간 군에서 봉사를, 그러니까 밀리터리 서비스를 해야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군은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군 인권센터인지 뭔지 이것은 군을 확 뒤집어 놓고 있고, 그리고 군 고위 관계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30대 행정안이 부른다고 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쪼르륵 뛰어가고, 그리고 미국 장관은 지금 북한에서 쏜 것이 탄도미사일이 맞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정경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은 그냥 단거리 미사일, 숏레인지 미사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체면이 있는 나라입니까? 무슨 군인에 대한 그런 어떤 권위가 있는 나라입니까? 저는 한심하다고 봅니다.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쓸쓸하게 우리 기중한 용사가 6개월간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 순직한 이런 상황에서도 국군 통수권자나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참 한심하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래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이 힘을 모으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정말 돌격 앞으로 하면 진짜 돌격하고 이런 강한 군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부르키나파소라는 아주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프랑스인 인질 2명이 응유가 됐습니다. 무장단체에 의해서. 그런데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인질 구출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거기 인질에는 프랑스인 인질 2명, 그리고 미국인 인질 1명, 우리나라 여성 1명도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의 특공대 상사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이후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수도 파리에서 아주 성대하면서도 눈물 나는 그런 연결식을 하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우리 자식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라에 뭔가 보답을 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처럼 자기 자식이 죽었다 해서 난리를 부리지도 않고 정말 나라의 명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군인들, 그러면서 군인의 명예를 정말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군 망신주기에 급급하는 그런 국군 통수권자가 아닙니까? 박찬주 육군대장을 완전 망신을 시켜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또 반평생을 군문에 충실했던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을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군과 무슨 큰 대책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군인들이 이렇게 희생을 하는 그런 행사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지난번에 서해 수호연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고 대구에 가서 바로 경호는 기관단총을 내걸면서 국민에게 아주 겁을 준 그런 모습 등등. 도대체 왜 그럽니까? 문재인은 왜 이런 장병들의, 순국 장병들의 연결식장에는 전혀 코빼기를 비치지 않는 것입니까? 무슨 우리 군인들하고 척을 둘 일이 있습니까?
군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지금 문재인 밑에서 살살거리는 그런 국방부 고위 관료들, 저는 군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군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정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목숨을 바치려는 군인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우리 군인은 너무 외롭습니다. 군인 정신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문 아닙니까? 한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최종근 병장은 죽었기 때문에 1계급 특신이 됐습니다. 지금은 최종근 하사입니다. 그 아버지도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언론사 기자와 같이 인터뷰를 할 때도 자기 아들에 대한 명예를 소중히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 강한 장군 밑에 강한 그런 병사들이 있습니다. 강한 국구 통수권자 밑에 강한 군인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좀 강한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최종근 하사의 연결식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